자, 융합에 대한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제 IT 융합 특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제 융합에 대한 생각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여러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맵이 나옵니다. 이런 맵이 나오는데 살짝 들어가 볼까요? 한번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한번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그 구글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원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아젠다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지도로 이제 어떤 방사선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아젠다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이제 여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기 나보면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했을 때 이런 지도가 쫙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요. 기술적 요소가 되게 많이 있죠. 퀀텀 컴퓨팅, 그 다음에 3D 프린팅, 여기 사이언스, 여기에 프리시즌 메디신, 우리 의료원에서 정밀의학을 앞으로 아젠다로 설정한다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 바이오테크놀로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다음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 이제 이노베이션 부분들을 할 때 뭐 신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에 관계된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노베이션이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두고 현재 필요한 이노베이션은 어떤 이노베이션이다 해서 이제 이 그 이슈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것이 이슈가 우리 주위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IT 분야에서도 항상 기술에만 몰입되어 있을 게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이제 AI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런 보면 인문사회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문사회적인 요소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 기술적인 것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학문소통위원회라고 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이제 2016년 이때부터 이제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경계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경계인. 가치가 있는 경계인인데요. 그래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경계인을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2016년 초에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 때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젠다에 4차 산업혁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T 기술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자체가 융합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고 이때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우리가 IoT 스테이션 만들어 보는 거, 그다음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데서 3D 프린팅, 그다음 로봇, 공유 경제, 드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알파고 같이 일반인한테 AI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하는 AI 알파고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적인 접근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책도 많이 읽고 인문사회 쪽도 많이 존중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해보는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란 겁니다. 예를 들면 시키는 일을 잘함 이게 아니라 함께 일을 같이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ICBM AI라 그러는데 이제 I가 IoT, 그다음 C가 클라우드, 그다음 B가 빅데이터, M이 모빌리티,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이제 이 10년 후 가장 유망한 사람이 뭐냐 얘기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기업인한테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사물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10년 후에 가장 유망한 산업에서 인공지능, AI적인 요소는 어디에나 이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그 손쉽게 쓰는 항상 쓸 줄 아는 도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틀랩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파이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오리진으로 논문용 그림을 그린다, 포토샵으로 한다는 것처럼 AI 툴은 뭐를 쓴다 라는 것들이 하나의 최소한의 툴로서 많이 쓰이게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IT 융합 특론이라 그랬을 때 요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1월 기점으로 해서 구글 트렌드에 한번 해보면요. 4차 산업혁명하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넣어주면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검색했을 때 좀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진 키워드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세상은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적어도 아젠다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IT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 기술이 결합되어 있고 인문사회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No Single Skill Set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Narrow Expertise라 되어 있는데 좁은 그런 경험이 더 이상은 그보다 더 극복해서 인터디스플리너리 커넥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그 과제를 냈던 게 있습니다. 혹시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첫 시간에 과제를 했던 게 전기전자 분야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라는 거를 제가 각자 도구를 써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 그거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이 융합된 인터디스플리 커넥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연습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과 스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 커넥션이란 게 이제 no single skill set이 아니고 그리고 narrow expertise도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IT 융합 특론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툴을 몇 가지 하다 보니 여러분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라 그랬을 때 우리가 반도체 전문가다 혹은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다 혹은 로봇의 전문가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전문가를 판단할 때 예전에는 이제 어떤 했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IT 전문가 그랬을 때 이제 빌 게이츠가 있고 스티브 잡스가 있고 마크 저커버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철수 전 교수님 그다음 김택진 사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에서 IT 전문가들은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의 법학과 입학을 해서 수학과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철학과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는 컴퓨터 과학 및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러죠. 근데 대신에 중퇴를 했죠. 자, 이런 보면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이 전공과 상관없이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과의 벽을 넘어서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대 의학 박사, 우리 V3, 그 다음에 택진 사장님은 전자공학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IT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생각해 보면 예전과 다른 점이 제가 우리 IT 융합 통로를 하면서 내가 반도체 전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머신러닝 전공이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다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상하게 잘 익숙지 않고 이제 이런 경계인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계인이라는 얘기 했을 때 이거는 예전에 제가 썼던 거라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경계인이라는 관점이 이제 생기는데 이 경계인이라는 관점이 여러분한테는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줄래요? 경계인이라는 단어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왠지 느낌만 채팅창에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정적이라는 이게 첫 느낌이 부정적이라는 느낌이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예, 아마도 그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법학과를 입학했다, 수학과를 중퇴했거나 철학과 중퇴했는데 IT를 하고 있다. 이분들은 왠지 그 자기 전공에서 벗어나서 경계에 있는 사람, 경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하나의 전공을 한우물 팔아 이런 얘기 있지만 지금 IT 융합 특론이라 그랬을 때 저는 융합이라는 단어하고 이 바로 경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물과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예전에는 한우물을 팔아 그랬었습니다. 한우물을 파면 자, 한우물 파서 이제 하나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해서 절실하지 않는 자는 꿈을 꿀 수 없다 해서 한우를 파고 있습니다. 근데 한우를 파다가 이제 한우물을 파면 결국 이긴다 이런 관점이 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한우물을 파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좋은 덕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덕후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원래 전공과 다른 관점에서도 하나를 계속 팔면 2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이제 만 시간인가요?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냥 보면 우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한 전공에 들어가서 우물 안에 있으면 태풍이 쳐도 여기서는 조용하고 그렇지만 과연 이 안에서 바깥을 볼 때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물 안에 들어가고 나면 우물 안에 뭐가 됩니까? 채팅창에 써줄래요? 우물 안에 뭐가 됩니까? 예, 개구리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면 또 개구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우물을 팔 때 우물은 굉장히 의미가 좋은데 우물한 개구리 그러면 우물은 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여러분이 다른 분야를 예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우물을 파는 것에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경우에 융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인이라는 단어를 쳐서 보면 이제 경계인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 차 있고 그렇지만 경계인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있어서 다른 경계를 이제 넘나들 수 있다면 우리가 융합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결국은 경계를 잘 서는 부분 이제 경계를 잘 선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디에 줄을 서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한 관심이기도 하죠. 보면 어떤 분야에서 거기 분야로 이제 줄을 잘 설면 이 분야에 잘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경계를
막 넘나댕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죠. 이 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식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플라시안 V는 0 하는 식이, 예,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경계라는 거를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 오른쪽은 녹색이고, 녹조류가 있는 곳이 이쪽은 맑은 물이고, 그리고 어떤 바닷물도 이렇게 색깔이 다른 물이 저염수라든지 고염수라든지 이런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판다스 데이터로 불러드릴 때 거기에 not valid 그러니까 이제 결측치가 데이터가 많이 있죠. 그 결측치 데이터를 채울 때 그 주변의 평균을 값을 취하는 거를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그 직전 값을 넣거나 그 다음 값을 넣거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왜 라플라스 방정식일 때 넣었었냐면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V 값이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V 값이 관심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유도했듯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바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거를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바꿔서 이제 1차 미분의 연속 차분 방정식을 하고 요 1차 미분 했는 걸 가지고 해보면 결국 이것의 의미는 어느 한 점의 값은 주변의 값의 평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결국 이 어느 지점의 주변에 평균을 취해서 내가 그를 학습을 해서 그 값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해서 이제 경계한다 그런 관점보다는 경계를 보는 것이 바로 많이 보는 것이 융합의 한 출발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그 관점에서 경계인은 과연 기회주의자인가 아까 줄을 잘 선다 그랬을 때 내 전공이 그 전공에 맞는 그를 잘 따라가느냐 그건 기회주의자냐 이게 이제 신라의 명장 김유신 이게 왜 경계인이냐 그랬을 때 김유신은 가야에서 왔지 않습니까? 가야에서 왔는데 신라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두 가지 다른 문화를 합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김유신 얘기하고 있고 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이 경계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열고자 하더라도 다른 틈을 가봐야지 그런 경계인이 되었을 때 경계인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을 하는 관점에서도 이 경계는 마음껏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영화의 그 마션이라는 영화 이제 화성에 간 것도 보면 새로운 그 영역을 갈 때 항상 이 다른 세계를 본다 그랬을 때 큰 글로벌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그 추세를 볼 줄 아는 거 아까 아젠다 설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런 공동체적으로 있는 삶의 가치를 이제 볼 줄 아는 거 아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고려해서 전체를 다 채우는 값을 다 채워나가죠. 희한하게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전체 포텐셜을 채워나가듯이 이런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한 그 포인트에서의 평균을 취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의 사회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경쟁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복잡한 세계에서는 경계가 수없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겁내지 말고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융합적인 요소로서 이제 지금은 IT 융합 특론이라는 과목에서 7개의 전공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의미를 나눴는데요. 이제 IT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관한 것도 우리가 가치를 많이 평가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이란 것은 자기의 우물 속의 영역과 혹은 이제 한 우물을 팠을 때 그 영역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계를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계를 바라보면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내려온 이제 사통팔달의 위치가 이제
우리 그 있죠. 그 천안 삼거리? 천안 사거리인가요? 천안 삼거리인가? 그쪽에서 이제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통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거, 이 부분이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과 경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공대 연구 논문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그린 건데, 이제 보면 각 과마다 연결되어 있어 그 분야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은 학과는 기계공학부지만 전기전자 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분야도 많고, 전기전자에서도 이제 화공, 생명, 신소재, 또 물리, 그다음에 건축사회에서도 태양전지를 하듯이 이렇게 신소 연결되어 있고 해서 이런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현재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융합이랑 생각하고, 그죠? 이 경계가 있으면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도메인과 도메인,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중시한다 그랬을 때, 이제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전공에 해당되는 게 도메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내가 전공하는 분야하고 저쪽 전공하는 데 있어서 이 연결을 해주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공계적인 그런 컨셉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재료를 고분해능 현미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그레인으로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0 마이크로메타인데, 금속 현미경 같은 걸 보면 또 편광을 가진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덩어리째 나눠져 있거든요. 한 싱글 실리콘처럼 싱글 크리스탈 웨이퍼 단위로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 작은 스케일의 이런 싱글 크리스탈로 여러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 겉으로 보이는 큰 덩어리도 사실은 여러 개의 다른 방향의 결정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통이 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연체가 들어있고 전도체가 들어있으면 결국 우리 이런 그림을 얘기를 합니다.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비어있는 곳에 도체를 바둑판처럼 놓는다고 했을 때 건전지를 넣고 전구를 끼운다고 하면 도체를 몇 프로를 넣으면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바둑판처럼 도체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랬을 때 랜덤하게 몇 프로를 갖다 넣으면 이 건전지 연결해서 전구를 연결하면 빛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몇 프로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퍼센트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까? 100%를 채우면 분명히 전기가 통하긴 하죠. 그 다음에 0%를 하나도 도체를 채우지 않으면 전원체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를 넣으면 이게 전기가 통하겠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겠습니까? 15% 정도? 네. 여러분, 이거는 다음 그 채팅창에 써주기 바랍니다. 한번 써봅시다. 각자 생각을 해볼까요? 20% 정도. 20% 정도. 14%, 20%. 여러분, 자, 보니까 대략 14%, 2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처럼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이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1차원이라면. 이게 지금 2차원인데요. 1차원이라면, 요렇게 외나무 다리라면 도체를 몇 개 채워야지 전류가 흐릅니까? 1차원이라면? 한 줄로 된 거라면 몇 개를 채워야지 전부 채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차원에서는 100%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2차원에서는 도체를 몇 프로 채우면 전기가 흐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랜덤하게 했을 때 50%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50%를 채워야지 랜덤을 채웠을 때 전류가 흐르는 스레시홀드입니다. 그러면 3차원일 때는 이게 3차원 덩어리라면 이게 랜덤하게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33%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1차원일 때는 100%를 채워야 되고 2차원일 때는 50%, 3차원일 때는 33%인데 말이 안 통하는 곳과 통하는 것이 있을 때 통하는 것을 1차원일 때는 100%다 같은 통하는 거야만 전기가 통하고 2차원일 때는 그중 50% 정도만 통하면 통하고 그 다음에 3차원일 때 33%만 해도 33% 정도 되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즘 바이러스를 할 때 집단 면역이 한 60% 돼야 된다는 것은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통하지 않게 만든다는 건데 원래 2차원을 생각했을 때는 순수하게 보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 전혀 다른 전공이 섞여 있을 때 서로 통할 수 있는 주위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체 전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전공으로 포콜레이트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콜레이트란 거는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건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포콜레이션 된다는데 이게 이제 근본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초전도체 하나의 예거든요. 전기가 통하는 하나의 초전도체가 아니고 이제 갈륨 필름인데요. 갈륨 필름을 이제 갈륨 아스나이드 그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갈륨을 필름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초전도체를 이제 했을 전기가 0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게 온도가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고 저항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갑자기 0으로 떨어집니다. 저항 0으로 떨어지거나 갑자기 0으로 0에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저항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저항 0이 되거나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그레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 안에 채워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졌는데 이거 뭐 보면 이 포인트하고 요 바로 밑에 포인트를 보면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불통이고 하나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통과 불통 그리고 융합이냐 혹은 자기 우물한 개구리냐 그랬을 때 요 조금의 변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와 틈을 볼 때 이제 경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많은 경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학과가 하나의 경계고 학년이 하나의 경계고 학과의 커리큘럼이 하나의 경계고 내가 단과대의 경계고 전공의 경계고 학문 기술을 내가 뭐 한다는 경계고 내가 이론을 하는 사람이냐 실습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경계가 되고 인문사회학이냐 이공학 이것도 하나의 경계가 되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부분은 내가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경제력이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이 있고 정의와 불의가 있고 내국의 외국인 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에 어느 하나에 갇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분야와 같이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자,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구별이 됩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구별이 됩니까? 어떤 사진일까요? 확대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자, 일몰과 일출이 같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는 일몰이고 하나는 일출입니다. 어떤 게 일출이고 어떤 게 일몰일까요? 예, 김희수 씨가 정확히 맞췄는데 왼쪽이 일출이고 오른쪽이 일몰입니다. 뭐 보고 맞춘 겁니까? 자, 뭐 보고 맞췄는데
대부연 걸 봐서 예. 그 나름대로 이제 부연 걸 선택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경계에 있는 경우는 사실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게 떠오르는 건지 이게 가라앉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을 살려서 일단 많은 경계를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부분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IT 융합 특론이라 그랬을 때 그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습니다.